안녕, 인사합시다. 하이. 이 왜냐면 편집할 때 이 유튜브 이제 편집본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막 이렇게 인사 올라가잖아? 그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좀 해달라는 거야. 자, 안녕. 안녕. 하이. 자, 짜고 치는 거죠. 예. 하이. 헬로, 헬로. 안녕. 환영합니다. 호객님들. 자, 갑시다. 조선야사실록을 하는 날입니다. 오랜만이죠. 원래 저번 주에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버퍼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래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주 쉬고 오랜만에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내용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가면 뭐 해요? 막 신입생 됐어. 오리엔테이션 가죠. 거기서 뭐 하는 줄 알아? 술을 그렇게 먹인다. 근데 이게 문화였어.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상당히 좀 뭐랄까 악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되게 짓궂게 하죠. 뭐 이것저것 섞어 먹이기도 하고 그죠. 이게 신입생 문화인데 조선시대에도 신입생 문화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각계각층에서 다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거에 관련된 뭐 책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조선시대의 어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문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야사실록. 자, 첫 번째.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도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다 그래요. 자, 이 사진 보면 이제 이게 왼쪽에 이제 가족들이야.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가족들이고 이제 오른쪽에 여기 뭐 이렇게 좀 있어 보이죠. 뭐 들고 있고 요 사람들의 이제 얘기인데 조선시대 과거제도에서요. 1차에 합격하면요. 1차 시험을 속과라 그래요. 작은 시험 속과라고 해서 여기에 붙으면은 생원이나 진사가 돼. 뭐 최진사 때 뭐 넷째 딸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사람이 이제 속과에 합격한 사람인 거죠. 최진사가. 진사 이런 게 되는데 그 다음 시험이 2차 시험이 있어요. 이게 대과가 됩니다. 조금 더 큰 시험. 여기에 합격한 게 워낙에 힘들대. 그래서 1차에만 합격하고 생원이나 진사만 돼도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 급이 좀 됐기 때문에 좀 먹히는 급이 됐기 때문에 생원이나 진사에서만 이제 과거를 끝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이런 속과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처럼 합격자의 집으로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합격 소식을 알리는 거죠. 이 사람들을 방군이라고 불러요. 방군. 방시성을 가진 남자가 아니야. 방군이야.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방군들이 그냥 조용히 와서 이렇게 자,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이러고 가면 되는데 이러질 않는데 개떼처럼 와가지고 야, 이 집에 합격한 사람이 있음. 이 사람이 장원이라는데 음식을 좀 차렸나 몰라. 요리 잘하시나? 이 집 여식들은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완전 민폐를 하면서 왔다는 거야. 이 방군들이 때로 와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난리치고 막 한 상 차려내라. 이거 합격 소식을 알려줄 테니 좀 먹어보자. 좀 술 좀 내와라. 이런 식으로 아우성을 친다는 거야. 자, 집주인들은 어때? 합격자의 집에서는 주변 보기 창피하잖아. 어쩔 수 없이 술과 음식을 차려와야 돼요. 접대하고 뭐 돈도 좀 찔러줘야 되고 쌀도 줘야 되고. 근데 이게 대접이 또 시원치 않으면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현대에는 많이 사라졌어, 우리나라도. 근데 그 왜 예전에 신혼부부 집에 함 사세요 이거 알죠? 오징어 뒤집어 쓰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이제 좀 비슷한 문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방군이라는 작자들이 이 정도면은 이 사람들 뭐 고위 벼슬직도 아니야. 심부름꾼이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럴 정도면은 먼저 합격을 했던 그 선배 생원이나 진사들 같은 경우는 그 신고식이 오죽했겠냐는 거죠. 생원이 합격을 하면요. 그 다음에 접방례라는 게 있어요. 선배들이 후배 집에 줄줄이 쳐들어갑니다. 때로. 그 다음에는 이 방군들이 왔다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선배들이 오는 거야. 선배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뭐 한상 내와라. 왜 이 집은 음식이 왜 짜냐. 뭐 국이 싱겁니. 뭐 난리를 치는 거지. 막 뜯어먹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야. 조선시대에. 이때 합격생의 집은요. 술과 음식을 마련을 해야 돼. 당연히 그래야 돼.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대접을 해야 되고 뭐 합격생은 그 자리에서 이제 음식만 대접하는 거 끝이 아니야. 또 뭐 신고식 이런 거 있죠. 왜 결혼식장에서 뭐 신랑 발바닥 때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뭐 신부 업고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것처럼 온갖 뭐 구준 뭐 이상한 희롱과 모욕들을 다 했었답니다. 이걸 참았어야 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속과야 이거는. 자, 대과가 있었죠. 대과에서 붙게 되면은 여기 더 심해. 그럼 어때? 조정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야. 대과에서 합격을 하면요. 한양으로 가야 돼요. 대궐로 올라가야겠죠. 여기서 선배 관료들 앞에서 또 신고식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합격자는요. 왕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신은이라고 하는데 이 신은들은요. 배속된 관청의 관원들 앞에서 우선
신뢰 분리기부터 거쳐야 됩니다. 신뢰가 뭐냐면은 이제 신입생을 말하는 거야. 신입생을 신뢰라고 불러요. 신뢰 분리기. 그러니까 신입생으로 불려지는 것부터 거쳐야 되는 거죠. 뭐 구경 뜬 분들이 와 이게 굉장히 재밌고 뭐 그런 거 좀 재밌잖아. 남들 입장에서, 삼자 입장에서. 구경 뜬들이 막 몰리고 가운데 이제 악사들이 또 와요. 그래서 음악도 막 연주해줘. 또 나름의 축하네. 자, 여기 잘 보면은 아래 사진 보면은 그 알죠? 어사화라 그래서 이제 뭐 합격한 사람들 그렇게 메뚜기처럼 이렇게 꽃 달고 있는 거 알죠? 어사화. 이걸 꽂고 합격자를 데리고 막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당긴대 옆에서 저 이 사진처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막 끌고 밀고 막 이러면서 뭐 얼굴에 먹을 칠하고 막 낙서도 하는 이런 장난을 쳤었다고 합니다. 좀 심해 보이지, 그치? 아무리 이게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란 말이야. 나랏일하는 사람이고 나라에서 주는 시험을 합격해서 이제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되는 건데 좀 심각하단 말이야. 좀 이렇게 그죠? 되게 하기 싫고 그죠? 왜들 이렇게 괴롭히나 모르겠어. 근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생일빵 이런 거 있잖아. 왜 생일빵이면 막 얼굴에 막 밀가루 칠하고 막 뭐 시내 나가서 뭐 전봇대에 묶어놓고 자기네끼리 놀러 갔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와서 풀어주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정도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비기너들이 하는 신고식이에요. 당시에는 더 센 것들이 훨씬 많았어요. 하나씩 알아볼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 허참례와 면신례라는 걸 알아볼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과거에 합격한 신입생들이 선배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랑 좀 이제 비슷한 거야.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요 신입 관원이 된단 말이야. 관원. 신입 관원이 되면은 허참례와 면신례라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이걸 꼭 거쳐야 된대. 뭐 나라에서 정한 법 이런 건 아니에요. 예. 허참례는 처음 관청에 나갈 때 치르는 예비 신고식이고요. 면신례는요 수습기간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을 지내야 치르게 되는 정식 신고식이 되는 겁니다. 면신례가 뭐냐면은 신례를 면한다. 그래서 면신례가 되는 겁니다. 신입생을 면한다. 수습기간 말하는 거죠. 이 수습기간을 지내면서 면신례를 거치기 전까지는요 이 사람들이 나라에서 일을 하는 직책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선배들은요 관직 명칭을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신참이란 뜻을 갖고 있는 신례라고만 불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신입생들한테 막내야! 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례. 오늘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신례. 조정에서는 이 신례라는 말이 신출내기라고 이제 조롱하는 듯한 이런 말투라고 해서요. 여러 차례 이 말을 쓰지 못하게 했었어요. 정책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 캠페인처럼. 근데 소용이 없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뭐랄까 이 신입생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였죠. 자, 다음 사진. 어쨌든 신뢰가 되면은 허참례라는 걸 해야 돼. 제일 처음 출근하는 날 허참례를 하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한턱 쏘는 거야. 그냥 한턱 쏴야 돼. 이때 차리는 음식을요 용두복미라고 부르거든요. 용두는 생선을 말하고 복미는 닭을 지칭하는 은어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뭐 생선이랑 닭고기를 내와야 되는 거였지 주로 술과 이런 허참례가 이제 고관대작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었어요. 고관대작의 뭐 아들, 뭐 고관대작 뭐 지체 높은 양반 가문에서 신입생이 나와도 다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지. 관직이 아무리 높아도 처음 다른 부서에 가면은 한턱을 내기 전까지는요 부하 직원들조차도 인사를 해주지 않았다 그래요. 고위직이라고 해도 처음에 여기에 이제 발령을 받게 되면요. 심한 경우에는 아랫사람들이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군대로 치면 이런 거야. 병장인데 다른 부대에서 왔어. 부대를 옮겨왔어. 그러면 이등병이 이제 이 병장이 새로운 병장이 뭐랄까 이렇게 한턱 쏘지 않으면은 이등병이라고 그래도 막 반말을 했다는 거지. 야 김병장 씨 허참례 언제 해줄 거임? 나 배고픔 한 잔 빨자고 적셔. 이런 정도 상황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해지니까 어때? 임금이 나서서 이거를 없애려는 노력들을 했다는 거죠. 자, 성종 나옵니다. 맨날 얘기해요. 인피니트 성종 아니라 그랬어. 성종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성종 때 정이품을 가지고 이제 새 벼슬에 부임한 변종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볼 건데요. 이 사람은 새로 부임한 곳에서 하급 관원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해야 했었대. 이유는 허참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출근할 때 인사도 안 해주고 뭐 존댓말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이 변종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 직원을 부르면은 그 하급 관리가 이래요. 왜 불렀는데? 뭐 할 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도 막 부르고 그리고 뭐 야 종인아 나 퇴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지.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이 변종인이라는 사람이
참지 못하고 더 이상 못 참고 이 왕에게 가서 성종에게 일러 바쳤어요. 전하, 더 이상은 못 해먹겠사옵니다. 그만둘래요. 막 이런 얘기 했던 거야. 성종이 그러니까 뭐 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아니 고얀 일이 있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급 관료들을 당시에 전부 다 이제 파면시켰던 적도 있어요. 임금님령으로. 하지만 곧바로 사관원의 관료들의 항의가 빗발쳤죠. 전하, 그런 일로 파직하는 것은 너무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맞사옵니다. 전하, 이미 오래된 풍습이온데 그걸 따랐다는 이유로 파직까지 하시면 아니 되온 줄 알아요. 난리를 쳤던 거야. 그러니까 성종이 또 듣다 보니까 또 귀가 얇았나 봐. 성종이 그래 듣고 보니 뭐 그렇네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다시 또 이제 허참내 면신례가 또 부활하고. 그러니까 임금들이 그 당시에 계속해서 조선시대에 이 신입생 환영회를 없애려고 했었어요. 근데 부하들이 말을 들어먹지는 않는 거죠. 왜? 자기네들도 다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와서 그걸 없애려니 어때? 억울하잖아. 니네도 당해봐야 돼 라는 심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직됐던 하급 관료들이 다시 복직이 되면서 신입생 길들이기 문화가 당분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신입생 길들이기 이야기 갑니다. 면실례라는 게 상당히 혹독했다 그래요. 신입생 길들이기 신고식 문화는요, 조선시대의 면실례라는 어떤 내부 규율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곳이 있었어. 그러니까 면실례라는 것을 가장 빡세게 하는 곳이 있었는데 어느 기관이냐면요, 임금의 명령을 주관하는 기관인 중에 예문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특히 심했다는 거죠. 원래 예문관은요, 군기가 빡세요. 빡센 곳이에요. 그래서 서열이 다르면은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선후배 사이에 내부 구타도 허용될 정도의 그런 기관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면실례가 가장 혹독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자, 신입이 잔치를 크게 벌여가지고 선배들에게 각기 기생을 또 하나씩 붙여줘야 됩니다. 불러서 옆에 앉혀줘야 되는 거죠. 되게 안 좋은 거지. 그리고 최고참 여기 상석 가운데 센터에 앉는 사람은요, 좌우부처라고 해가지고 양쪽에 기생을 또 앉혀줘야 돼. 이 가운데 앉는 사람은, 상석 사람은. 이 근데 좌우부처라는 말이 뭐냐면요, 왜 우리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항상 3명씩 있죠. 좌우에 이렇게 또 작은 부처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 부처의 양옆에 또 다른 부처 2명이 있다. 이거를 좌우부처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빗댄 말이야. 이게 나랏일하는 공무원들이 부처님에게 하는 말을 따가지고 술집에서 써먹었단 말이죠. 기생들 끌어안으면서. 어느 정도였는 건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신뢰들은요, 면신뢰를 해야만 했지. 이제 신뢰를 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희롱들을 선배들에게 당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뭐 이런 거야. 뒷짐진 채로 머리를 숙이고서는 뭐 머리에 쓴, 이게 사모라고 불러요. 저 머리에 쓴 까만 모자를. 관료들이 쓰는 모자죠. 이거를 모자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막 하면서 상관들의, 자기 선배들의, 선임들의 이름을 외우게 했었어요. 선배들이. 그리고 만약에 직책이나 이름을 물어봤어. 틀리면은 머리에 이게 똥물 끼얹는 거야. 지금 머리에 이렇게 똥물을 끼얹고 다시 외우게 하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군대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간부들 이름 외우고 직책 외우고 요거 제일 먼저 하거든요. 좀 비슷했네요. 근데 요즘 군대는 뭐 똥물을 끼얹고 그러진 않아. 예, 시키는 대로. 그리고 뭐 이거 되게 심리적으로 수치심들도 많이 줬대. 막 울어 막 이런 식으로 시켰다는 거죠. 이런 되게 수치스럽잖아 이런 거. 그리고 뭐 옷도 찢어 발겨가지고 막 흙탕물에 굴리고 막 진흙을 얼굴에 막 바르고 막 똥오줌 막 바르고 막 수치심 주고 막 그랬답니다. 그렇게 밤새 장난을 치는 거야. 이게 면실례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새벽이 돼야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나중에 또 만나요 이러면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봐봐, 이 공무원이란 사람들이 술 대접 받고 이래. 그러면 어때? 공무원 감사에 적발될 수도 있죠. 향응을 적대 받았잖아. 그리고 신입 사원을 못 살게 굴었잖아. 공무감사에서 적발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시대에도 이런 감사기관이 있었어요. 우리 많이 들어봐서 국사 시간에 사헌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헌부도 역시 내부 규율이 매우 빡센 곳이라서 면실례가 있었어. 사헌부조차도. 이런 걸 잡아야 하는 곳에서도 면실례가 있었다는 거지. 아주 빡세게 있었다고 합니다. 실례가 한번 들어오면은 선배들은요, 맨 윗사람부터 차례대로 아랫사람을 때려! 구타가 돼! 들어오자마자 맨 윗사람부터 때리고 지나가고 이걸 다 맞았어야 됐다는 거죠. 뭐 연못에 빠뜨려가지고 머리에 쓴 사모로 뭐 물고기를 잡아야지 연못에서 나오게 해주고, 뭐 부엌에 있는 거미를 또 잡으라 그랬대요. 거미를 이렇게 잡으면은 손으로 잡아야 돼. 손으로. 근데
예전 조선시대 벽은 흙벽이잖아. 그래서 흙을 이렇게 막 만지다 보면 어때? 이게 묻지 손이 까맣게 묻는단 말이야. 그럼 이 손을요 물에 씻겨요. 손 씻으라 그래. 그리고 그 물을 먹여. 요런 기록이 또 있었습니다. 신뢰가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게? 이 일을 겪기 싫으면은 안 겪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술과 기생을 바쳐야 됐어. 그걸 대접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줘도 근데 뭐 돈이 많은 집안 적은 집안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돈이 많은 집안에서는 뭐 성대하게 해주겠지. 음식 많이 차려주고. 근데 가난한 집안에 관료면 어떻게? 이 면실례를 통해서 이렇게 좀 뭐 음식을 좀 먹여주고 뭐 기생도 붙여주고 해도 성에 안 차면은 그래도 계속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신입생들에게 계속해서 장난을 쳤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했죠. 그래서 당시 조선시대에 이런 책도 있을 정도였어요. 지금 요즘에 나온 책인데 좀 됐어 이 책이. 조선은 뇌물천하였다. 이런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신뢰, 면신뢰, 뭐 허참례 이런 문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뭐 찔러주기, 뒷돈 문화 이런 거 상당히 많았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좀 조선 말기쯤은 더 심해졌고 이제 부패했었다고 합니다. 신참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신고식 뭐 음식이랑 술 바치기 뭐 이런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명함 돌리기도 해야 돼요. 이걸 회자라고 부르거든요. 면신, 그러니까 신입을 면하기 전까지 신뢰는요 신입생은 매일 밤 선배들의 집을 돌면서 명함을 돌려야 돼.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신입입니다, 신주입니다. 네, 이번에 군청에서 일하게 됐어요. 선배들에게 다 일을 했어야 되는 거니까 명함을 돌리고 얼굴을 알려야 되는 거죠. 회자라고 합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명함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선배들이 이제 들렸지. 그러면은 밤 늦게까지 뭐 옷도 찢고 좀 괴롭히고 보내는 거야. 인사 그래 좋아 반가워 잘 지내자 뭐 이런 거 끝이 아니야. 괴롭히고 뭐 관에 살짝 가뒀다가 뭐 옷도 찢고 뭐 밤새 뭐 창고에서 재우고 이런 다음에 다음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매일 밤마다 선배들 집을 다 거쳐가면서 했다고 생각해봐. 뭐 얼굴에 모두 발랐을 거야. 뭐 때리기도 해. 뭐 침도 뱉어. 뭐 술도 막 먹인 채로 막 빈속에 술 먹이고 막 광에 재우고 그 짓꼴이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그래서 꼬락서니가 귀신 같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 회자를 돌리는 신입생들을요 신귀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신입 귀신이라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밤에 명함을 돌리면서 새벽까지 막 돌았단 말이야. 안 잡았대 이 신귀들은. 그러니까 허용이 되는 거야 암암리에. 불법이지만. 근데 이런 회자에서도요 돈이 들어갔다는 게 또 문제죠. 몸으로만 때울 수가 없었어요. 선배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종들까지도 수고비를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잘 생각해봐. 내가 신입생이야. 선배의 집에 가서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해야 돼. 대문을 두드리죠. 안녕하세요 저 신입인데 왔습니다 하면은 종들이 돌쇠들이 문을 열어줄 거 아니야. 근데 이 돌쇠들도 이 구조를 아는 거죠. 얘가 신입놈이 선배에게 인사를 안 올리면은 얘는 당분간 고생을 더 하겠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좋아 그러면은 문 열어줄 테니 돈을 좀 달라가 된 거야. 그래서 양반이고 뭐 다 떠나서 내가 아무리 지쳐 높은 가문이라도 이 회자를 거치려면은 이 마당 이 아주 이름도 없는 돌쇠에게 돈을 주면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회자에서 얼굴을 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불합리하고 뭐 사람의 어떤 직업엔 귀천이 없고 뭐 신분엔 격차가 없어야 된다지만 뭐랄까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그죠? 이게 좀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어서 영조 때 또 임금 중에 영조라고 있습니다. 이순재 아니에요, 영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수군 통제사, 삼도 수군 통제사 알죠? 이순신의 그 직업, 이순신은 아니고 수군 통제사 임명이 돼가지고 이제 재상으로 있는 총리 정도 되는 조현명이라는 사람의 집에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조현명이라는 사람의 노비가 대뜸 자신에게도 수고비를 요구하는 거죠. 아니 조선의 수군 통제사면요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이에요. 근데 이 마당쇠가 수고비를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였다는 거여서 돈 2냥 정도 현재 현금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시가로 치면 5만원 정도를 줬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돈이 넉넉하지가 않으면은 이 노비가 대뜸 돈을 던지면서 나 이걸 어디다 쓰라고 그러십니까? 누굴 그지로 하나? 됐으니 가져가서 대부인마님 옷이나 사주셈.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상당히 좀 뭐랄까
위아래 없는 행위를 했었다는 거죠. 이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노비가 이 정도니까 진짜 선배들은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대충 체감이 오죠. 선배들은 회자를 이렇게 하러 온, 인사를 하러 온 신뢰들에게 그냥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거 시켰어요. 뭐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뭐 통나무를 들어봐라 뭐 이런 것도 시키고, 뭐 강에 광 창고에 가둬가지고 뭐 저녁이 돼야 풀어주고, 뭐 숙직자 명부에 숙직 야간 근무해야 되는 사람들 명단에다가 실내 이름을 적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야간 근무를 이렇게 대신하게도 하고, 뭐 보름 가까이 잠을 안 재우는, 상당히 심각했죠.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때? 실내가 되면은, 신입생이 되면은 한 달 가까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 왜? 선배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이제 온갖 고초를 겪어야 되고, 뭐 대신 야간 근무도 서줘야 되고, 술자리 불려가야 되고,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허참내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허참내나 회자는 뭐 짧으면 열흘 정도, 길면은 50일 정도를 거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신입생들이 수시로 잔치를 벌여줘야 해서 선배들에게, 선임들에게, 그리고 만약에 불만을 품거나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저는 이걸 따르지 않겠습니다, 뭐 공손하게 굴지 않으면은 면신을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신입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수열애 같은 개념인 거죠. 대접을 못 받았다고 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어때? 상당히 심각하죠. 이게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냐를 또 알아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선시대 때 문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면신례 풍습은요, 고려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훨씬 이전부터. 고려 말 우왕이라는 사람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우왕, 고려 30대 국왕 우왕이에요. 이때 생겼대. 왜 이때 어떤 이유로 생겼냐면은, 당시 권문세가의 집안의 젊은 자식들이 백을 믿고, 좀 성적이 출중하지도 않고 이렇게 또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아빠가 지체 높은 양반이다, 고위직이다 라는 이유로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비리가 있었던 거지. 이런 게 발생을 하자 이거를 못마땅하게 여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거 아니야. 이전에 되게 고생하면서 시험 붙어서 그죠, 취직한 사람들은. 그래서 선배 관원들이 못마땅하니까 이것들에게, 낙하산으로 들어온 이 신입들에게 어떤 길을 꺾어 놓겠다, 약간 복수의 개념이죠.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게 조선시대의 면신례의 유래였다고 합니다. 고려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현재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